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으십니다. 지하다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또 갑자기 또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비도 왔지만은 그 비가 오는 전후로 계속 후덥지근해가지고 집 밖으로 되도록 안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쩐지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 밖에 나오지 않은 것과는 별개일 텐데 연락이 잘 안 됐던 것은 뭐 잘 쉬고 있었고 그 최근에 넷플릭스도 열심히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디북스 GL 카테고리를 오랜만에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보내고 계셨군요. 내면이 아주 더럽혀지고 있어요. 싹 정화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불량식품을 잔뜩 먹은 위처럼 그렇게 좀 더럽히는 시간을 가졌네요. 지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어제 지하다님이랑 같이 풋살 네, 맞아요. 하고 토요일 날에는 일말의 퀴어 그 홍예당에서 독서 모임 진행을 했었네요. 저는 그 독서 모임 칩과한다고 독서 모임도 못 갔는데 어떠셨어요? 나름 재밌었습니다. 제가 책이 한채윤님 책으로 하셨던 거죠? 네, 한채윤님의 우린 춤추면서 싸우지 이렇게 읽었는데 책이 사실 저는 막 그렇게 큰 기대 없이 그냥 약간 의리로 부치 의리로 읽어야 돼서 읽는 그런 느낌이었는데도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의 초판 한정인가로 부치에 대한 어떤 장광설이라는 짧은 글을 또 이제 소책자로 제공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붙어있는 판으로 살려고 홍예당에서 안 사고 이제 간을 보고 있었는데 싹 다 나가는 바람에 지금 구할 길이 없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저 좀 빌려주십시오. 저도 사실 어떤 분을 그걸 구한 분을 통해서 이제 잠깐 빌려서 읽었거든요. 어땠나요? 이거를 팔면 책이 17,000원인데 이걸 2만 원에 팔아도 되겠다. 그 작은 책자를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거는 부치라면 명문인가 보네. 부치를 사랑하는 여자라면 다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따로 좀 새로 재간하거나 하면은 안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이제 한정의 그런 의미가 좀 사라지니까 안 그러시겠죠. 아니면은 그걸 포함한 디럭스 버전의 책을 새로 출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존버해보는 것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식 출간이 되기를 좀 기다려보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아니면 한채윤님의 페이스북을 계속 팔로우 받아보면 언젠가 풀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계속해서 이제 그분의 디지털에서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안 그래도 저희 참가자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한국 이제 퀴어 운동의 30년 역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사료적인 의미도 있는 에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물이죠. 그리고 굉장히 웃으면서 또 울면서 눈물 훔치면서 봤습니다. 울었어요? 살짝 찔끔찔끔도 했고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채윤님에 대한 OX 퀴즈를 만들어서 이제 독서 모임 진행자로서 이 독서 모임을 조금 그렇죠. 그냥 책에 대한 OX 퀴즈가 아니라 한채윤 OX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작가 개인에 대한 OX 퀴즈를 준비해 가셨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10개인데 10점 만점에 10점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상품을 드렸죠. 상품까지 준비를 했었어요? 원래 늘 드리던 이제 홍예당 굿즈를 드리긴 했는데 남은 거 그거? 그래도 아무튼 그분이야말로 활동가 퀴즈가 아닐까. 한채윤님을 잊지 않을까. OX 테스트가 있다는 걸 사전에 공지를 하셨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게 진짜 쪽지 시험처럼 친 거잖아요. 그냥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준비를 해갔던 건데. 근데 어떻게 거기서 만점자가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을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지금 약간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으셨을까?
대단하시네요. 네. 어제는 잘 들어가셨어요, 지하다님? 아, 네, 어제 저희가 풋살을 했죠. 오랜만에 지훈님이랑 같이 뛴 것 같아요. 네네. 지지난달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지난달에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아, 네, 그때 바빠가지고. 실제로 바쁘긴 했지. 네. 네. 그런데 이번 달 이제 모임을 어제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7월 달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더워서 힘든 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진짜 무슨 일이었죠? 저 그냥 스트레칭만 하고 딱 그냥 숨 돌렸는데 땀이 이미 엄청나게 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거의 뭐 열대야던데요. 저 너무 심하게 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서 진짜 거의 뭐 미역밭처럼 전원이다 머리가 다 젖어가지고 비도 안 왔는데 머리가 다 그렇게 돼가지고 네. 너무 힘들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지훈님과 또 이제 다른 팀으로 뛰긴 그래서 했지만 항상 다른 팀이거든요.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또 이제 자웅을 겨루니까 즐거웠다. 자자 웅웅 즐거웠다. 네. 그 저희가 다음 달에는 뭐 지금은 계획 단계기는 합니다만 친선 경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 그 부산에 있는 다른 아마추어 풋살 여성 풋살 팀이랑 그 친선 경기를 한번 가지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지연님과 제가 한 팀으로 뛸 수 있게 되었다. 처음이자 마지막 역시 이지 않을까. 외부에 적이 있어야 내부가 이렇게 뭉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날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모임도. 지훈님은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오랜만에 뛰셔서 뭐 이렇게 근육통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왜 아팠을까? 그 뛰면은 허리에 충격이 이렇게 뛰니까. 네. 뭐잖아.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좀 이제 알아 누웠었네요. 오늘 출근해서도 계속 늘 누워있고. 이렇게 매주 녹음할 때마다 지훈님의 약간 그 새로운 병명을 듣거든요, 제가. 네, 진짜 너무 안타깝고, 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저희가 오늘 나눌 얘기는 일말의 키워 또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좀 말을 할 것 같아서 본론에서. 네, 오늘 저희 주제는 넷플릭스 시리즈 마스크걸입니다. 따단. 리듬을 쳐줘요. 리듬 쳐줘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럼 제목이 마스크걸인가요? 제목을 정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다가 나오는 어떤 오늘을 정리할 만한 그런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그걸로 아마 제목을 삼지 않을까? 그러면 사랑해요 마스크걸 어떤가요? 사랑해요 마스크걸? 사랑해요 마스크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네. 일단 그럼 사랑해요 마스크걸을 그 후보로 삼아놓고 오늘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스크걸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되게 빨리 이 콘텐츠를 다루는 어떤 방송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봤거든요. 저도요. 네.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대 이렇게 해서 그냥 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는 캐스팅 때문에 보기 시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나 씨, 고현정 씨 나온다는 얘기가 그걸로 이제 굉장히 또 마케팅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해서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레즈비언의 심금을 울렸다. 그렇지. 마스크부터가 일단 심금이 울려지는 마스크 아닙니까? 그래서 봐야겠다 하고 이게 공개 전에 이제 프로모션 뭐 이제 티저나 이런 게 올라오니까 이제 봐야겠다라고 집어놨던 건데 토요일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넷플릭스를 켰는데 그게 이제 공개됐다고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겠다 하고 이게 오늘의 식사다. 그렇지. 오늘의 반찬이다. 이렇게 하고 보기 시작했죠. 보통 그렇게 뭐 기다리긴 했지만 큰 기대는 솔직히 안 하고 있었고 1화만 보고 뭐 괜찮으면 계속 봐야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안일하게. 근데 와 진짜 완전 빨려들어서 저는 봤거든요. 완전 웰메이드. 그 중간에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봤다고 말씀드린 것도 중간에 끄는 거는 제가 생존을 위해 잠을 자야 했기 때문이고요. 잠만 자고 곧이어서 쭉 이어서 끝까지 다 봤어요. 지훈님도 그러면 토일에 걸쳐서 주말에 싹 저도 토요일 날에 애인이 일찍 자야 돼가지고 같이 자고 애인 출근하고 보내고 저 혼자 이렇게 몰아봤죠.
너무 신나더라고요. 혼자서 보시기에 괜찮으셨어요? 무서운 거 조금. 아침이라서 괜찮았어요. 해가 떠 있을 땐 괜찮고. 햇님의 가오 아래 그럼요. 조금 이제 그래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다. 그때 조금 무섭긴 했어요. 그 조남이 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완전 심야괴담이었지. 아니 그게 아이씨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멀쩡한 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 역시 뭐가 툭 떨어지죠. 너무 별로 진짜. 그러면은 중간에 약간 피가 나오던지 약간의 복선을 줘야 데뷔를 하는데. 야 지금이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이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볼래?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짜증나더라고. 무서운데. 이거 지금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하고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일단 경고를 좀 사전에 드리자면 오늘 뭐 그냥, 스포일러 다 할 겁니다. 오늘 그냥 다 얘기할 겁니다. 네네네. 요 지금 방금 저희가 언급한 요 작은 부분조차 약간 님들의 감상의 스포일러가 됐을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인 이 드라마가 되게 반전 요소들이 많잖아요. 반전 요소랄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스포일러를 당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 보시려면 이거를 다 보시고 들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한 주제를 잡고 방송을 하면 조사 담당이 지읒이었거든요. 그동안 각종 로즈데이 또 뭐였노? 부치에 관한 것 뭐 이런 거 각종 조사 담당이 지읒님이었는데 오늘 이걸 이제 저희가 조금 급하게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제가 오늘 이걸 좀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일단 웹툰 원작이 있대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나요? 혹시? 네네네 올라가 있고 완결까지 다 돼 있는 걸 올라가 있는데 아마 그 네이버 쿠키인가? 그 유료 전환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화까지인가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 이후에 이제 다 보시려면 뭐 이제 조금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진짜 장사치 새끼들. 뭐 작가님들에게 돌아가는 거라면 뭐 불만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고요. 아니 DP도 웹툰을 보고 재밌어서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했거든요. 그건 웹툰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마스크걸은 이번에 그 넷플릭스를 먼저 봐서 웹툰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도 웹툰을 다 보진 않았는데 이제 웹툰이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은 글이나 유튜브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뭐 인물 설정이나 어떤 사건에서의 디테일 같은 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DP도 좀 그렇잖아요. DP도 아예 그 캐릭터 뭐 몇 개의 캐릭터를 하나로 섞어버린다든지 하나의 캐릭터를 여러 개로 나눠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각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전체적인 얼개는 비슷한데 그 중간에 캐릭터 묘사라든지 사건의 디테일 같은 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사람들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뭐 딱히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드라마 마스크걸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웹툰은 약간 빠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뭐 개인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나온 영화, 드라마, 뭐 만화, 소설 이렇게 쭈루룩 같은 어떤 원작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각색된 버전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 제일 처음에 보고 좋았던 것을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처음 본 그게 좋았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볼 마음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걸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걸은 드라마까지 이렇게 파는 게 딱 좋을 것 같다. 딱 요 정도가 좋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던데 이거는 혹시 근데 그 뭐 호기심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이 작품이 원래는 어떻게 그려졌었는지까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웹툰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웹툰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마스크걸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약간 첨예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완전, 이게 넷플릭스로 각색이 되면서 조금 다듬어졌을 거잖아요.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시놉시스를 끌고 왔거든요. 이 드라마의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한 어떤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들으면 대충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를 소개하는 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김모미.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던 중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네. 일대기구나. 일대기죠, 완전. 여기 일단 그 김몸이라는 사람, 김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네. 이 극을 다 이끌어 가는데 그 김몸이의 단계별 모습을 세 사람이 연기하잖아요. 네.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이한별 배우님이 성형전 모미, 20대의 성형전 모미를 연기하셨고, 그 다음 이제 나나님이 그 모미의 20대의 성형후를 연기하셨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고현정님이 40대의 모미를 연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김모미라는 인물이 여기서 굉장히 3명의 배우가 만들어내는 삼위일체적인 존재예요. 그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1대 모미, 2대 모미, 3대 모미 이렇게 얘기하고 감독은 모미 ABC로 불렀대요. 그러니까 구별이 필요했겠죠. 아무래도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도 이게 그런 경계가 있어야지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지금 거론한 이 배우들을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동일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어떤 라인업인가라고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드라마를 보시면 너무 납득됩니다. 네, 바로 몰입이 됩니다. 완전 가능하고 완전 그 사람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김몸이다, 그냥 다. 얘도 몸이고 쟤도 몸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끔 하는 네, 이거는 사실 배우들의 연기도 연기인데 여기 극에서 딱 고정시켜놓은 그 몸이의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그거랑 맞물리면서 그게 그렇게 안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넷플릭스 시리즈 치고는 짧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10에피소드나 12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넷플릭스 시리즈가. 근데 얘는 7에피소드로 정말 진짜 군더더기 없이 딱 버릴 것도 붙일 것도 없게 딱 해서 완전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7개 에피소드라서 한 에피소드가 한 1시간 정도씩 소요된다고 하면은 한 7시간이면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에피소드들 제목이 다 독특하게도 그 여기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하나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김모미, 두 번째 에피소드가 주호남, 세 번째 에피소드가 김경자, 네 번째가 김춘혜, 다섯 번째는 김미모,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시 김모미, 그리고 7번째가 모미와 미모. 이렇게 해서 이 서두에 이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인물이 자신의 과거나 자기소개 같은 걸 나레이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고 이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갑자기 훅 하고 이 드라마의 현재 시점,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그리고자 하는 그 극중 시점을 싹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 인물 하나하나의 만듦새가 네, 캐릭터 만듦새가 저는 엄청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 중간중간 약간 연극적인 연출이라 맞아요.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 재밌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김경자님의 아들 주호남이 약간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맞아.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거기 표창원님이 나와가지고 완전 리얼리티를 살려주죠. 하는데 진짜 이게 우리는 드라마인 걸 아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네. 여기 그 방금 지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드라마 중에 그런 다른 장르의 어떤 분위기가 확 섞여버리기도 하고 그 드라마 속에서 이제 어떤 인물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TV 속 그 구성조차 이렇게 너무 디테일을 잘 살려서 실제처럼 해놨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약간 미제 사건 수사 프로그램 같은 사회 고발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나중에 이제 모미가 자수해서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살인마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막 이렇게 검찰청에서 이제 조사받고 있는 그 김모미를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그 배달부가 하나 나와요.
그 식사 배달하려고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배달 가방 딱 드는데 막 기자들 다 몰려가가지고 짜장입니까 짬뽕입니까 한식입니까 중식입니까 곰탕인데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 실제로 있었던 맞아. 그러면 이제 밑에 뉴스 헤드라인에 검찰 조사 중 곰탕 취식하여 이렇게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막 성형외과 전문의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이 얼굴은 뭐 뭐도 해서 뭐 거의 페이스 오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김모미 씨가 입은 옷 맞아. 다 절판되고. 예전에 그 신창원 씨 잡혔을 때 그 신창원 룩이 유행했던 것처럼 김모미 룩이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막 그런 세태들을 다 하나하나 이슈화 굉장히 이슈화된 것들 그리고 가십들을 막 뉴스들이 막 무분별하게 내보내는 그런 것도 엄청 리얼리티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너무 웃기면서 참담한 진짜 이게 그쵸. 블랙 코미디의 어떤 뭐라 해야 정점을 찍고 내려온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인터넷 방송 장면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뽑기 해가지고 젓가락이네요 이렇게 해서 젓가락을 뭘 한다고? 뭐 하지 이러는데 가슴 골 사이에 꽂아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또 우유 이러니까 우유를 막 이렇게 붓는데 와 이거 진짜 자극적이고 맞아. 그 인터넷 방송의 정수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구나. 예전에 그 아프리카 방송에 별풍선이라고 불렀던 그 시스템이잖아요. 딱. 네. 그것을 이제 그런 자극적인 행동을 이제 시청자들의 취향에 맞게 해주면은 이 돈으로 환산 가능한 그 별풍선을 빵빵 쏴주는 네 그것으로 활동을 하죠. 그 비디오 매체의 BJ로 활동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김모미 씨가 그 맨 처음에는 또 그 토요일 밤에를 추지 않나? 리듬을 쳐줘요 주나?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 이제 이 드라마가 시작하는 장면이 어린 모미가 하계회에서 그 김완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고 인터넷 방송 처음 할 때 토요일 밤. 맞아. 왜냐면 모미 씨가 그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지나가다가 어떤 정자상가 이런 데서 그 손남희 씨의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넋을 놓고 보고 있다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서 이제 가발을 딱 착용하고 이제 마스크 걸로서 변신을 다 완료하신 다음에 이제 방송을 켜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춤을 카피해 버리시는. 근데 그게 진짜. 심지어 토요일 밤에 리믹스여가지고 리믹스가 조금 더 리듬이 더 들어가고 약간 다르고 춤도 뭔가 더 화려한 조금 더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선곡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밤에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아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이게 리믹스네 이렇게 진짜 프로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 지훈님 혹시 이 작품 보시면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나나님 나오실 때 이전에도 양성애자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저 그 작품은 안 봤는데 그것도 약간 스릴러물. 저도 안 보기는 했는데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역할이 김단이었던 것만 알아요. 그때 한때 트위터를 뜨겁게 달궜던 캐릭터명만 기억나요. 그 캐릭터명이구나.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셔서. 근데 이번에도 너무 잘생기게 나오더라고. 그냥 아쉽더라고. 파트너가 죽어서. 그쵸. 그러니까 아가씨 했잖아요. 둘이서 같이. 완전 그렇죠. 우리 떠나자 이렇게 해서 아가씨랑 델마 루이스 하는 중에 그쵸. 이제 조남 씨한테 김경자 씨한테 여메란 배우님한테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남은 이대모미의 참담함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대모미. 그리고 너무나 약간 무슨 진짜 뼈의 장국 3대 명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대모미가 나나님이셨으니까. 그리고 레즈비언의 그 비극 레퍼토리. 그 레퍼런스가 아직도 이 시대에도 근데 뭐 그 시대의 배경은 뭐 10년 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뭐 먼 과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동안 또 많은 것이 바뀌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미모 모미의 딸
미모님이 진짜 내 대가리를 깨더라고. 어떤 의미로 지은님의 대가리를 깼을까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약간 그런 말랑콩떡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네, 말랑콩떡 너무 귀엽고 네, 제 어릴 때랑 닮았어요. 나르시즘이었어. 나르시즘이었어요, 네. 여러분. 아, 진짜 쌍수전이랑 똑같이 생겼고 네,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길복순에 나온 그쵸. 전도연 씨 딸로 나왔던 네. 배우 있잖아요. 그때도 퀴어 딸이었잖아. 퀴어 딸. 네. 전도연 씨의 퀴어 딸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가 연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이분은 퀴어 아역 전문 배우시구나. 청래 전문.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청래 전문 배우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필모를 이렇게 각 배우들의 필모나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아니더라고. 다른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얼굴이 유행하나 봐. 넷플릭스 말랑콩떡상이 지금 떠오르고 있나 봐요. 진짜? 그러니까 나 쌍수 안 했지. 진짜. 넷플릭스 진출하게요?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놀라운 포인트였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 퀴어 아동 역할에 무쌍 캐를 넣을까? 이렇게 내가 대가리 깬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그런가? 그만큼 그런 외모의 캐릭터가 설득력이 있어서일까요? 지금 방금 지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은님 어릴 때랑 똑같다면서요? 네, 지금 지아나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부치상이란 걸까? 그런가 봐. 어린 부치상.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레즈비언 하면은 그 이쪽 세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헤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치, 약간 팸투팸으로만 그렸지. 어떻게 그려야 어떤 인물로 이제 이 사람을 묘사해야 될지 약간 헤매는 그런 게 느껴졌었는데 아니면 굉장히 비상적이거나. 네. 그런데 이제 점점 감을 잡아가기 시작한 보다 보니까 어린 레즈들은 이렇게 생겼다. 일반 세계에서도 이게 레즈상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좀 감을 잡아가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지금 얘기하면서 님 뭐 어릴 때 뭐 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식의 설득력이 지금 더해진 거 아닌가. 우리도 그래서 싹 몰입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겼는데 크면은 나나처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굉장한 성형을 했다는 설정이니까 이목구비를 완전히 이제 페이스오프를 한다는 설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나님도 보면 이쁘신데 굉장히 잘생겼다는 느낌이 완전 있어요. 늠름 잘생김이죠. 그런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왜 자꾸 퀴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걸까? 퀴어 묻은 역할을 하는 걸까? 이미 얼굴에 묻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 본인이 선택하잖아요. 그 배역을. 잘 선택하고 계시다. 적성을 잘 살리고 계시다. 좋다. 고현정님까지도 약간 그런 그냥 뭐라 해야지 우리가 생각한 어떤 여성 주인공의 어떤 그 이미지에서 조금 나와 있는 그런 배우들이 이걸 줄줄이 했잖아요. 그럼요. 고현정 씨도 이제 그 재벌가 며느리로 시집 갔다가 이제 이혼하고 나오셨으니까. 강인한 어쩌고. 완전 페미니스트죠. 그렇죠. 이 역할 뭐 고현정님 말고 누가 할 거야? 그렇지. 뭐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몸을 혹사한 것은 3대 몸이거든요. 네. 몸이가 제일 많이 1대 몸이, 2대 몸이 뭐 다 험한 일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네. 3대 몸이가 진짜 역대급이거든요. 3대 몸이로 죽었잖아. 그렇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일단 뭐 했습니까? 탈옥했습니다. 탈옥을 해가지고 탈옥을 그것도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고 한 번 실패했죠. 벽을 타다가 실패했어요. 심지어 독방에만 갇혀 있었고 건강이 안 좋아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죽인 줄로만 알았던 김경자의 협박과 이런 것에도 시달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산화탄소에도 중독이 되셨을 거고. 완전. 그리고 병원 그 2층인가 3층에서 뛰어내리셨어요. 맞아. 네. 그리고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허겁지겁 도망치는 차에 치였어요. 차에
치여서 그 차를 또 이제 GTA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운전대를 잡고 차를 탈취하신 다음에 가요. 근데 그 차가 또 앵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여성분이 모는 차를 또 이제 얻어 타고 가는데 이제 가는데 그 라디오가 나오죠.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지금 탈옥한 그 탈옥범을 잡고 있다. 탈옥범에 대한 묘사를 막 하는데 너무 지금 조수석에 앉아 있는 동양적이고 그래서 얼굴이 싹 굳으면서 이제 말수가 싹 줄어드는 뭐 그때쯤에 이제 근데 확실히 이것이 그 김모미 캐릭터가 무분별한 그런 살인자는 아니라는 거를 거기서 끝까지 보여준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그 운전자를 어떻게 킬해버리고 어떻게 하지 않고 조용히 저 여기서 내릴게요라고 하잖아요. 정중하게. 저 여기서 이제 이만 내려서 혼자 가볼게요. 이래가지고 내려서 산을 타죠. 네. 그 산을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등산하는 산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들짐승들도 좀 다니기 힘들 것 같은 거의 절벽에 가까운 산을 그 투피스 입고 올라간단 말이죠. 정장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딸을 구하려고 이제 산을 올랐는데 이제 그 딸이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그 헛강 같은 것을 발견을 하는데 절벽이요. 전 아직도 미스터리인 것이 어떻게 거기서 거기까지 갔을까. 완전 절벽이었잖아요. 그쵸. 돌절벽이었는데. 약간 염소처럼 산양처럼 탔나 보다. 그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그 딸내나. 경자 씨와 엄청난 난투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배틀을 뜨죠. 엄청난 배틀을 뜨고 딸 구하고 또 배틀 뜨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겨우 이렇게 나왔더니 경찰들이 이제 경자님 왈 주님의 군사들이 쫙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냥 항복하고 그냥 잡혀가야겠다. 이제 난 딸도 구했으니까 하는 느낌으로 있는데 또 경자 씨가 죽지 않고 살아와가지고 엽총을 또 들이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총까지 맞잖아요. 그렇게 사망을 하는 3대 모미의 그 엄청난 고행 얘기. 보면서 너무 힘든 부분 다 하셨다. 가장 연장자실 텐데.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을 했다네요. 네. 그 또 구할 때 그 예춘이가 또 그 미모한테 나 너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그 예춘이가 모미의 딸 미모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운명의 짝. 따까리. 따까리. 그 미모가 어릴 때 이제 자기 엄마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 친구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있었던 친구들도 잃고. 사실 이 배후에는 경자 씨가 이제 떡볶이 칼을 하면서 이제 주변 여론을 싹 조정을 해놓고 미모를 계속 이제 궁지에 몰았던 탓이긴 합니다만. 예, 마스크 걸 딸이래 이렇게 소문을 내는. 그래서 막 초딩들끼리만 잘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들이 와서 쟤랑 놀지 마 이러면서 다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베프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흘렸다고 오해를 하고 걔를 이제 폭행을 하고 그 뒤로 이제 폭력 먼저 학폭범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학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만난 게 예춘인데. 첫 만남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네. 저는 진짜 이거 뭐지? 그러니까 전 길복순의 그 레즈비언 딸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처음 봤을 때. 근데 오자마자 레즈 선언을 하는 거. 학교에 등교를 하자마자 레즈 선언을 해버리는 거. 거기 깜짝 놀랐거든요. 이 배우는 딱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진로가 정해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자마자 커밍아웃을. 오자마자 진짜 웃겼던 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인사시키잖아요. 너 이름이 뭐고 뭐 자기소개해봐라 이렇게 해서 인사해서 뭐 인사하고 이제 자리로 배치를 해줬어요. 누구 옆에 앉아라 이렇게. 저 남자의 옆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남녀가 짝을 이루는 그런 책걸상 배치를 하고 있는 학교였겠지. 그래서 남자의 옆에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까 저기 가서 앉아라 라고 했더니 남자 옆에 앉기 싫은데요. 저 여자가 좋아요 이랬나? 여자 짝으로 해주세요 라고. 남자 옆에 앉기 싫은데요. 저 여자 짝으로 해주세요. 이게 정확한 대사거든요. 제가 받아 적어왔어요. 그래서 등교해서 그것도 전화가 왔잖아요. 전학생이 되바라지게 이게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관철하는. 대박이다. 여자 옆에 앉겠다. 남자 옆에는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게. 나도 배워야겠다. 어디서 이렇게 살아가실 건데요? 어디서 이런 여자 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모가 굉장히 처음에는 예춘이랑 그렇게 그런 느낌의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자 옆에 앉기를 주장하길래 난 앉자마자 뭔가 작업을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고 친해지지 않고 싶어 하고 친구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게 계속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소문 때문에 상처 입은 게 너무 많으니까 친구를 만들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는 게 딱 몸에 빼어 있는 느낌이라서 이제 예춘이가 막 이렇게 뭐 스몰톡을 걸어도 되게 막 쌩까거나 진짜 단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춘이도 사실 킹 받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라고 했는데 그 소위 말해서 근데 이 둘 다 이 학교에서 보면 아웃사이더입니다. 그 잘 나가는 일진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네들 보고 찐 따라 부르는. 그쵸.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이제 있다가 그 어느 날 예춘이가 그 포카 거래를 일진들과 하다가 그 소각장 있는 데서 그죠. 쓰레기장 있는 데서 이제 불링을 당하다가 완전 이제 진짜 이렇게 밟히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미모가 싹 그 쓰레기통 버리러 소각장에 나왔다가 와가지고 미모는 또 사실 처음부터 예춘이를 구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냥 지 삶에 빡쳐 있었고 조용히 졸업하는 게 목적이었던 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일진들이 시비를 거니까 왔다 잘됐다. 약간 해보자는 거냐? 내 인생은 막장이다. 누가 더 막장인지 겨뤄보자. 이렇게 해서 미모가 이겼고 개 멋있게 구하고 그쵸. 그것이 그 예춘이의 눈에는 이제 왕자님 탄생으로 보였던 거겠지. 나를 구하러 와줬구나. 미모야. 나를 구하러 와줬네. 그 완전 진짜 그 일진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쫓아버리잖아요. 완전 매섭게 쫓아냈죠. 얘 진짜다. 얘는 잘못 걸리면 죽는다 이런 느낌으로. 미친년이야. 쟤는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예춘이가 미모에게 이제 꽂혀가지고 따라다니죠. 완전 따라다니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거리를 예춘이 그 미모가 이렇게 자신 앞에 딱 두고 있는 그 벽을 뛰어넘어서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음을 열려고 거짓말을 하죠. 그 일단 미모가 그 자해 흔적이 손목에 있는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예춘이가 발견하고 너 자해해?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 집에 가가지고 자신도 자해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 이제 흔적을 남겨서 보여주면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커터칼을 들고 한참을 고민해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살짝 이렇게 해보고 피를 짜보잖아 이렇게. 이렇게 싹 실금을 긋고 이렇게 해도 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손톱 자국을 이제 세게 만들어가지고 자해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미모한테 보여주죠. 미모한테 자랑하지. 보라고 이렇게. 짠 이렇게. 그 부분이 참 슬프면서도 귀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애가 지금 4명인가 3명인가 동생이 아무튼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금슬이 좋으세요. 그렇죠. 그 부모님 사이도 좋고 뭐 넉넉하진 않지만 엄청 화목한 화목한 그런 집안인데도 오늘 또 아빠가 집에 있는 물건 다 부셨어. 맞아. 술 먹고 와서 막 엄마랑 나랑 팼어 막 이런 식으로. 엄마는 또 울면서 집 나갔어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불행한 가정사를 너와 공유하니까 너도 너의 그 숨기고 있는 그 불행을 나랑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되게 그 또래 애들이 할 법한 일이라서 공감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게 사실을 알게 되면은 미모한테는 약간 배신감이죠. 그리고 이 거짓말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이기 때문에 더 이제 역정을 내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또 그거랑 겹쳐가지고 네가 우리 엄마 내 마스크 거린 거 소문냈지 이런 오해랑 또 겹쳐가지고 얘는 거짓말하는 애구나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거는 근데 시청자들도 약간 의심하도록 일부러 연출한 게 있었잖아요. 왜 그 예춘이가 일진들한테 그 포토카드 거래하다가 걸렸을 때 맞을 때 그때도 막 이거 사인 얘가 받은 거 아니고 얘가 다 가라로 한 건데 얘가 사기치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는 입만 열었다면 구라라면서 이렇게 막 갈구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냥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그 얘네들 이런 좀 못된 친구들이 할 만한 그런 그냥
얘기겠거니 했는데 이제 이후에 계속 실제로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런 게 겹쳐지면서 이제 나중에 그 미모의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마스크걸에 대해서 그 마스크걸이 미모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학교에 딱 소문이 퍼졌을 때 그 소문의 발원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처음에 묘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미모가 직접 그 얘기를 한 거는 그 불행한 가정사를 공유해준 예춘이밖에 없으니까 제가 진짜로 또 이제 그런 관심을 받거나 거짓말 하기 위해서 그 미모의 얘기를 이용했나라고 약간 처음엔 시청자들도 의심하게끔 했다가 나중엔 아닌 걸로 드러나긴 합니다만 그 같이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미모랑 같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춘이를. 아 근데 우리 진짜 여자 얘기밖에 안 한다. 이 남자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여자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뭐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나오는 남자들 다 찌질하고 다 죽는데 거의 뭐 이제 모든 악의 근원처럼 나오고 그 나오는 주요 남성 캐릭터가 3명인데 하나는 주호남. 아니지 주호남 이전에 그 박 팀장이 있습니다. 네. 박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호남.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몸이랑 벨마우 루이스를 찍었던 춘혜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춘혜의 기둥서방인 걔 이름이 뭐더라? 그 아이돌 출신 부용이. 그렇게 3명 정도의 주된 남성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나머지는 이제 여자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뭐 난리를 치는 그런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 정도로 근데 예의상 언급해드리면 될까? 진짜 관심 없는 게 느껴져요. 나옵니다. 네. 뭐 그냥 캐릭터 설명을 해보자면 최 팀장은 불륜하는 최 팀장인가요? 박 팀장인가요? 최 팀장인가요? 박 팀장. 최 다니엘이랑 최 다니엘 씨가 하는 박 팀장님. 박 팀장이 이제 첫 번 1대 모미가 직장인이던 시절 그 부서의 팀장인 거죠. 약간 허세에 찌들어 있는 싸이를 하는 싸이에 자기 복근 사진 올리는. 맞아. 그리고 고뇌하는 사진 올리고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직장의 아름이랑 이제 불륜 관계에 있는 그런 남자죠. 그래서 모미가 크게 비뚤어지고 그 마스크걸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조성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 나온 주호남이 이제 오타쿠 진짜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죠? 너무 괴로워서 네, 너무 진짜 오타쿠 남자 그대로를 보여줘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입니다. 연기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있을 법한 어떤 남자 오타쿠 연기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안재홍 씨가 연기했죠, 이분은. 네. 그래서 이 주호남은 그 1대 몸이 BJ인 마스크걸의 팬이었는데 이제 그 마스크걸이 모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우연한 계기로. 그래서 이제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뭐 도움을 준답시고 뭐 여러 가지 일에 가담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모미를 덮치는 그런 결말로 갔다가 모미의 역습을 맞아서 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주호남 캐릭터는 그래서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고 이후에 나오는 김경자라는 캐릭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주호남의 어머니인 김경자, 염혜란 배우가 연기한 김경자라는 캐릭터. 아마 저희 이거 좀 얘기하다가 후반부에 더 좀 염혜란님 얘기는 더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김경자라는 캐릭터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김경자가 모미에게 복수를 하려고 막 진짜 쫓아다니는데 그 동력이 이제 이 주호남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력 역할을 하는 남캐로서 산화했다. 장렬하게. 네. 그랬던 캐릭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 중에 부용이란 캐릭터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실제로 아이돌도 했죠. 네. 날라리 출신. 여기도 좀 일진 그쪽 계열이고 어릴 때부터 발랑 까져서 이제 뭐 술도 마시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돌 준비를 하는 것이 어쨌든 뭐 잘 풀려가지고 데뷔까지 했으나
일진 시절 그걸 과거가 이제 폭로되면서 완전 나락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가서 뭐 그냥 빌빌거리고 살다가 그렇게 만든 인물인 춘애가 걔를 이제 알아보고 걷어들여가지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이제 뭐 동거를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새끼도 폭력남이죠. 완전 폭력남이고 그 춘애가 자신을 그렇게 폭로한 인물이란 걸 알게 되잖아요. 동거 중에.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기 싫은데 내가 피해 입은 거 다 보상받을 때까지 난 여기서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춘애를 완전 진짜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을 하고 뭐 돈 벌어오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내몰고 그래서 춘애가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모미와 같이 하지만 그 이제 도망가려고 몰래 챙기는 과정에서 그 부용이한테 들켜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참 이제 폭력을 당하다가 모미의 도움으로 그 부용이를 같이 죽이게 됩니다. 진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는 가더라고요. 네, 그 강아지를 걷어참으로써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을 포기한 거죠. 핑핑이. 네, 핑핑이를 참으로써 핑핑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제가 그냥 그 부러운 걸 찍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다. 진짜. 걔를 건들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니까 것을. 모미랑 춘애랑 핑핑이랑 3명이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돼요. 맞아. 그대로 행복한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3명은 아니지. 2명과 하나. 인간 동물도 동물로 생각을 하면은 대충 그 셋이서 같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게는 되지 않았고 그것은 이제 김경자 씨의 굉장한 복수 플랜 때문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후반부에 계속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알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임박한 홍예당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9월달 일정은 아직 계획이 다 잡히지 않아서 저희가 공지 드릴 수 있는 건 9월 9일에 있는 자유독서 모임뿐이네요. 네. 그 매달 열리는 그 지금 홍예당에 거의 지금 가장 흥하고 있는 모임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독서 모임. 네. 각자 원하는 책 가져오셔서 읽으신 그 감상이나 뭐 질문 한 가지씩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 되게 이게 가지고 오시는 책들이 다양해가지고 재미있는 모임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홍예당을 찍먹하기 좋은 아주 그렇죠. 아니 홍예당 얘네들 뭐 하는 데일까? 싹 완전히 이렇게 어떤 뭐 대단한 모임에 참석하기엔 좀 부담스러우시고 일회성 모임 한번 참석해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홍예당을 좀 찍먹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홍예당 시작하기로 추천드리는 그런 모임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이반지하 라이브 드디어 지금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하시게 되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어제 일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그 풋살 할 때 그때 시간이 겹쳐가지고 딱 저희도 8시에 시작했거든요. 풋살을. 저도 초반 조금밖에 못 듣기는 했는데
네, 저희를 언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이제 뭐 주연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풋살을 딱 그 이반자님 라이브 방송 시간에 진행을 하는 바람에 생방으로도 못 보고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샤워하고 그 다시 보기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틀어서 예, 야식을 먹으면서 봤습니다. 그 중간에 감사하게도 또 저희 행사를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 저희 그 홍예당에서 했었던 그 이반자 북토크 그 행사 직전에 이제 이반자님이랑 행사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이제 의논드릴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이었는데 소파에 셋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공손하게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있고 이반자님께서는 이제 목을 빼서 우리를 경청해 주시는 그런 황송한 사진이었는데 그 이반자님의 목이 굉장히 아이솔레이션이 강렬하게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 나타내셨던. 네. 다른 좋은 사진은 많을 텐데. 그렇죠. 그것을 고른 것은 아버지도 어느 정도 그것이 좋으셨기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요. 에이, 참. 네. 그뿐만 아니고 뭐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언급을 여러 번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네 뜻깊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라이브를 보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밖에 안 들어가지고 내내 또 기침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아버지 멋있지? 지금 동굴이야. 나 지금 거의 남자야. 근데 그거를 혹시나 저희 때문이실까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감염원이 2가지 정도로 지금 추측이 된다. 그래서 그 쌍도키어 북토크 아니면 이제 트랜스 북토크 에디님의 에디님의 이제 그 북토크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뭐 사실 여기서 진짜 누가 누굴 뭐 출연내고 읽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아버지 저희 측에는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아쉽고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광주도 다녀왔습니다. 그 광주 북토크는 그 취소 북토크래. 그거는 이제 토크 콘서트죠. 네. 그건 취소되었지만 그래도 추후에 다시 다시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하실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저희도 되도록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아버지 화이팅. 아버지 화이팅. 아버지가 이제 방송 내내 이제 막 그 감태분들이 이제 채팅을 실시간으로 남기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뭐 그 어떤 감태가 아버지 그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4시간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남기셔서 아버지가 기가 막혀하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걱정하는 척하고 하는 게 다 악어의 눈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리고 아버지 목 아프시면 가성을 쓰시라.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뭐 방송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가성 쓰세요. 가성을 쓰면 된다. 가성이 목에 좋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킹받아 하셨던 웃긴 사람들이다. 근데 저도 그 매작형처럼 약간 그 닉네임 지적을 받았네요. 네, 제가 그 유튜브 닉네임 부키영화를 쓰거든요. 저 봤어요. 네, 부키영화 얘는 또 이상한 닉네임. 얘도 또 이상한 닉네임이네 이러셔가지고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닉네임의 뜻이 부산 퀴어로 영화를 누리자. 네, 굉장히 그런 또 어마무시한 뜻이 있거든요. 굉장히 야망이 넘치는 이제 사자성어로 만든 닉네임인데 또 감태분들한테 어떤 조리돌림을 당할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숨어버렸다네요. 매일 작은 혁명도 그렇고 부키 영화도 그렇고 과하다. 대체 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신의 어떤 닉네임을 그냥 쓰지 못하고 진짜 어이없는 게 쥐하다는 평범한가 그럼? 쥐하다는 완전 평범하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값이 없는 닉네임이에요. 근데 님들은 의미가 투머치란 말이죠. 이게 딱 받아들이기에 여기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의미를 담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 닉네임 그냥 이름을 호명할 뿐인데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묻어있는 그 느낌이 드는 그 닉네임을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이반지아는 어떻습니까? 이반지아도 비교적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지으신 닉네임 아닌가요?
아니 뭐 닉네임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사실 제일 과한 이반지아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괜찮은 부분입니다. 근데 진짜 기기묘묘한 닉네임들 많아서 네 재밌어요 항상 그거 보면은. 네. 또 이렇게 또 이반지아님을 묻히고 가는. 지금 뭐 한 3주 지났나요? 그렇죠. 지금 꾸준히 우려먹고 있죠. 꾸준히 네. 지금 그때 추억, 그때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놓지 않고 네, 에피소드를 계속. 가려고 한 1년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인 마스크 걸로 돌아와서 네. 저희가 계속 여러 이제 인물 얘기를 사실 중구난방으로 하긴 했어요. 네, 완전 중구난방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네. 지금 뭐 이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이 대화를 따라오실 수가 없다. 네. 저희가 서두에 스포일러주의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뭐 스포일러고 뭐고 음. 아예 알아들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네, 완전 그냥 여성 서사 중심으로 지금 그냥 어.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성 서사밖에 없는 드라마기도 해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시간 순으로 하면은 주호남을 죽이고 그 전에 네, 뭐 그렇죠. 뭐야 그 마걸 그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난다. 핸섬 스님. 핸섬 스님을 이제 죽이고. 그러니까 총 3명의 또 남성이 죽죠. 네. 핸섬 스님이 먼저 죽고 근데 핸섬 스님은 엄밀히 말하면 모미가 죽인 인물은 또 아니에요. 그죠? 사고사. 일단 그 이제 머리를 박아서 죽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미는 그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기절했는데 주호남이 마무리를 했지. 그 현장을 이제 수습한답시고 이제 남아서 이제 하던 주호남이 그 기절해 있던 핸섬 스님이 깨어나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칼로 여러 방 절명을 시켜버리죠. 진짜 푹직푹직 하시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죽는 인물이 모미에게 살해당하는 주호남. 이고 주호남 또 이제 모미를 겁탈하려고 해서 맞아요. 결국엔 겁탈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죽을만 했다. 완전 죽을만 했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진짜 그런 애니나 이런 매체로만 배운 사람 그냥 되게 관념적으로 생각. 그 처음에 핸섬 스님 죽고 나서 와서 이제 뒷일을 수습해 주겠다시고 했을 때 모미가 그래도 내가 여기서 그 네가 다 하도록 내버려두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엄청 역정을 내면서 제발 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억지로 사실 내보낸단 말이죠. 해서 그걸 자기 멋대로 이렇게 수습을 해놓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내가 모미를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의 사랑을 모미도 보답해 주기를 바라죠. 멋대로. 그런 비뚤어진 어떤 사랑에 대한 강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네.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러다 죽겠는데? 저는 약간 의외였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늘 보던 스토리가 그런 이제 여자를 구해준 남주랑 여주가 계속 함께하는 그런 스토리인 게 많았던 터라 캐릭터가 조금 닮기는 했죠. 그러니까 둘 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고 이게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고 해서 뭐 동반자적 관계가 될 수도 있었을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사실 주호남의 어프로치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은 또 누가 죽었죠? 부용이죠. 맞다. 네. 부용이 또 죽었구나. 네, 부용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춘애랑 동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춘애가 자신을 뭐 이렇게 과거를 폭로하려고 했던 주범이란 거를 알고 나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그 집에 이제 눌러 앉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춘애가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어딜 가려고 하냐는 식으로 또 폭력을 행사하죠. 그러다가 이제 구하러 들어온 그러니까 그 춘애가 짐 싸러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모미가 걱정해서 들어와 봤겠죠. 근데 그런 현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모미가 뒤에서 이제 부용이를 뭘로 내려 찍었지? 뭘로 쳤어요? 여러 개로 쳤어요. 처음엔 덤벨로 쳤는데 두 번째는 램프로 깨수고 이제 마지막에 뭐 줄 같은 걸로 이제 둘이서 춘애랑 같이 힘을 합쳐서 목을 졸라 죽인 것이에요. 네네. 그 여기서 춘애도 굉장히 몸이랑 쌍둥이 같은 인물로 나오잖아요. 네. 그 어릴 때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 예쁘지 않은 외모 때문에 남자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부용이는 또 이제 그 춘애가 편의점 알바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술을
사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자판기처럼 썼죠. 맞아요. 네. 실제로 돈도 뜯고 맞아. 그런 식으로 이용을 당했죠. 그리고 철저하게 나중에 이용당하고. 그 사실을 춘애가 알고 나서 나는 진짜 부용이의 계좌였구나. 그 계좌처럼 이제 이용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 그걸 폭로하게 되는데 뭐 부용이는 그 사실을 알 길은 없죠. 그냥 자기가 잘못했던 건 싹 잊은 채 이제 내 인생 망치니까 기분 좋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춘애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몫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과응보인데 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아무튼 춘애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치겠다 이런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죠. 춘애도 그 상황에서. 그래서 참 이 부용이를 죽이는 것은 춘애와 모미의 공동 작업이죠. 네, 그 둘은 동반자죠. 완전 동반자죠. 그 춘애가 처음에 김경자한테 잡히잖아요. 네, 몸인 줄 알고. 모미인 줄 알고. 근데 모미인 줄 알았던 그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모미가 하고 있었던 라이브 방송 때 하고 있었던 별달 이게 펜던트 같은 게 달린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춘애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춘애가 또 이제 성형을 한 외모고 하니까 얘가 몸이구나 하고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별달 펜던트 때문에 날 몸이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깨닫자마자 나 그 누군지 알 것 같다면서 저 그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근데 그것부터 연기였던 그러니까요. 거. 네. 그 사실은 모미와 춘애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고 사랑하는 관계였고 완전 사랑하는 관계고 이제 김경자로부터 자신과 모미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도 걔를 죽이고 싶은 사람 중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돕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상황을 모면을 하게 되는 거죠. 잡혀가서 죽을 뻔한 상황을. 진짜 천재죠, 천재. 진짜 완전 연기력 천재, 임기응변 천재. 진짜 그렇게 이제 경자를 싹 속이는 것도 진짜 위대했다. 네, 여기서 약간 아가씨 느낌이 나는 거죠. 그 자신들을 해치려는 그 사람을 같이 속이는. 그래서 뭐 같이 토크바에서 일을 했을 때 그 미모가 그때는 또 모미가, 아름이 모미가 아름이라는 별명으로 맞아요. 네. 있었잖아요.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그렇죠. 그 예쁜 그 박 팀장이 바람핀 여사원 이름이 아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간 되고 싶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을 투영한 그런 닉네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이제 자기 손님들 다 뺏어가고 내가 원래 거기에 이제 에이스였는데. 그 가게 에이스였는데 그 자리를 뺏어가고 나도 그냥 진짜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둘이서 같이 손잡고 두 사람이 서로의 이제 그런 공통점 통하는 점을 이제 일찍부터 이제 눈치채고 아주 잘 지냈고 둘이서 더블 에이스로 활동을 했죠. 거기서 이제 또 토요일 밤에를 파트를 나눠가지고 같이 불렀지. 다비치처럼 부르거든요. 완전 환상의 궁합, 환상의 조합 이런 느낌으로 환상의 콤비로 활동을 사실은 해왔었고 서로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미가 자신의 과거를 자수 전에 처음 다 밝힌 상대기도 하죠, 춘애가. 왜냐면 미모가 하루는 아파가지고 가게에 못 나왔는데 가보니까 애가 씨름씨름 앓기만 하고 병원을 안 가. 니 왜 병원을 안 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병원 가면 안 돼. 난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이렇게 털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별달 목걸이도 이제 모미가 아끼던 물건이었던 것 같은데 춘애가 약간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니까 그럼 너 가질래? 이렇게 해서 줘버렸단 말이죠. 정혼한 거지. 정혼이 뭐예요? 약혼이랑 다른 거야? 약간 약혼의 예스러운 말? 약혼 해버린 거죠. 그걸로. 그렇게 해서 그 과거를 듣고 나서 그 아픈 상태에서 이제 과거를 다 모미가 얘기를 하니까 춘애가 그걸 듣고 모미를 확 안으면서 거기도 이제 나오는 대사가 압권입니다. 모미를 지켜주고 싶었다. 모미를 지켜주는 게 꼭 나를 지키는 것 같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피할 수 없는 어떤 백합플렉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부용이에 대한 얘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살인을 한 사이예요. 네. 그래서 그 부용이의 토막난 시체를 트렁크에 싣고
이제 델마 루이스처럼 이제 완전 도망을 가죠. 가고 싶은데 없어? 이러면서 우리 어디로 가? 몰라. 그쵸. 정처 없이 이제 둘이서 도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경자가 결국은 냄새를 맡고 그 둘을 추격해 따라와요. 네. 어떤 저수지 같은 곳까지 따라옵니다. 네. 거기 이제 트렁크를 버리려고 했겠죠. 부용이 시체를 버리려고 그까지 갔던 건데 이제 경자가 따라붙어가지고 그 둘을 향해서 엽총을 겨누고 이제 죽이려고 하죠. 대치 상황에서 그 결국은 그 춘애가 몸을 던져서 모미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미가 또 경자로부터 이제 치명타를 입을 것 같은 그 상황에 그 총을 맞은 상황에서도 모미를 지키려고 뒤에서 이제 경자를 공격을 하고 네.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미는 춘애는 모미를 살리면서 자기는 죽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는데 이 둘은 그렇죠. 이후에 이제 모미가 더 독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 모미가 가면서 또 춘애한테만 밝힌 사실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임신을 했고 얘는 주호남과의 사이에서 생긴 애인 것 같다. 주호남 아인가요? 네. 에? 그래요? 아니 그 가게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 아니었어요? 그게 그 원작에서는 이게 누구 아인지 모르는 느낌, 웹툰 원작에서는 누군지 모르는 느낌으로 그냥 몸이 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그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누구 애냐면서 이렇게 춘애가 약간 이렇게 막 눈을 굴리더니 혹시 그 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제 가거든요. 저는 왜 가게에서 일하다가 생긴 걸로 알게 됐지. 약간 드라마에선 주호남의 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마치고 가면서 역시 못생겼으려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하면서 이제 저는 못생겼더라도 그게 그냥 몸이 딸이라서 그렇게 몸이와 오남의 딸이니까 못생겼으려나 하면서 이제 뭐 못생겼어 난 예쁘다고 해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근데 사실은 레즈 딸이 태어났고 완전 귀여운 레즈 딸이 태어났고 사실 진짜 퀴어 영화 퀴어 작품 팬으로서는 그 셋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넷이서 핑핑이까지 네, 핑핑이까지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핑핑이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춘애가 비극적으로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자를 모미가 차랑 같이 수장을 해버리는 것으로 사황가가 끝나는데 사실은 죽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경자 씨의 나머지 이제 복수의 길이 완성이 되어갑니다. 사실 또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경자 씨의 절박함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여자와 쫓는 여자를 우리가 동시에 다 이해를 해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여자들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장 또 주요한 여자 얘기를 좀 일부러 아끼고 있었거든요. 또 염혜란 배우 좋아하시죠? 네. 김경자 역의 염혜란 배우. 그 진짜 그 트위터에서 보니까 누가 연기 차력 쇼를 한다. 이제 트위터 아니죠, X죠. 그러네. 네. 그 대표께서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트위터가 아니고 X가 됐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누가 마스크걸 후기를 쓰면서 염혜란이 연기 차력 쇼를 하는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너무 와닿더라고요. 차력에 가까운 어떤 완전히 저는 소름이 여러 번 돋더라고요. 염혜란 배우의 이 극 중의 연기에 일단 처음에는 그 전라도 사투리 전화상으로만 등장을 하잖아요. 1, 2화까지는 그 주호남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김경자가 오남과 통화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냥 목소리로만 등장하죠. 근데 그 목소리도 전라도 사투리로 만들어서 굉장히 캐릭터리스틱하다. 이걸 잘 설정을 잘했다. 한 번 등장했지만 절대 잊지 않게끔. 근데 이 사람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중요한 역할인지 미처 몰랐지. 3화부터는 거의 더블 주인공입니다. 몸이랑 같이. 완전히 한 서사의 한 큰 축을 완전 독자적으로 쭉 가죠. 그 캐릭터도. 그 경자는 주호남의 어머니고
그 주호남의 실종 그리고 죽음을 보고 나서 이제 마스크 걸 모미를 쫓는 그 잡아서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이 1년만으로 이제 남은 일생을 다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경찰들도 안 도와줬기 때문이죠. 네, 주호남이 집에서 그 핸섬 스님의 시체가 발견이 되니까 얘는 살인자고 잠적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쵸. 하기 때문에 또 경자는 경자대로 자기가 자기 아들의 어떤 억울함이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려면 모미를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맞아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쫓는 중에 이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갔는데 오나미의 변사체가 발견이 된 거죠. 토막이 난.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마스크 걸 모미가 떠오르니까 2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 라고 해서 이제 남은 생을 복수에 이제 투신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캐릭터로 묘사가 돼요. 경자 씨가. 주호남이를 이제 싱글맘으로서 키우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일을 한 걸로 묘사되잖아요. 이제 밥집에서도 일하고 택시 기사도 하고 배달도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오남을 키운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어머니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을 굉장히 이게 바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오나미가 의대를 가고도 남을 성적인데 피를 못 보는 아라 가지고 전라도 사투리를 못 하겠네. 아무튼 피를 못 보는 애라 가지고 의대는 못 가겠다 해서 그냥 일반 4년제 대학교 갔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자애들이 얼마나 따라다녔다고 내 눈에 안 차서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에 대한 그 사실 오남 생전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오남에게는 그렇게 사근사근하게 대하는 어머니로는 묘사가 안 됐잖아요. 네. 엄청 막 그 누구네 두식이네 누구는 뭐 결혼을 해서 그렇게 엄마 건강을 챙긴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니는 뭘 하고 있냐 니 같은 거는 뭐 엄마한테 뭘 해주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되게 갈구는 어머니로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했을 거고 그죠. 그 얘를 잘 키워서 얘가 좋은 큰 인물이 되면은 이런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비뚤어진 집착 사랑 같은 게 계속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 가끔 한국 드라마나 한국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아들 가진 어머님들의 아들에 대한 어떤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깊고 네 그런 점이 드러나는 캐릭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게 복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보다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느낌으로 복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는 그 경자는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모든 걸 다 잃다 못해 진짜 마이너스로 잃은 거죠. 그 인물은. 그래서 사실 그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호남도 어릴 때 그 친구들한테서 엄청 학교 폭력을 당하잖아요. 뭐 어느 날은 머리에 껌딱지가 붙어오기도 하고 애가 멍이 들어있기도 하고 물건을 준비물 사줬는데 다음날 막 잃어버리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경자 씨는 아이고 애가 왜 이렇게 칠칠 맞을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내가 잘못 키워서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도 약간 그 복수하는데 플러스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가 못해준 거가 생각이 나서 내가 못해준 거 플러스 이제 그때부터 좀 약간 상황을 삐뚤어지게 보는 그런 게 조금 있었을 것 같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지면서 더 걷잡을 수 없는 굉장히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나오죠. 그래서 주호남이가 죽고 나서 이제 막 앞에 나와가지고 그 간증하잖아요. 간증 어둠으로부터 대를. 빛으로라는 이제 현수막 아래 이제 이제 살인마에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떤 그 극복한 간증을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극복했다는 간증을 하는데 여기 이 드라마에 이 간증신이 2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방금 언급한 이 경자 씨의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간증이 일종의 복수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나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인 나는 네 편이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수 플랜이 본격적으로 시동되는 그 시점에 딱 그 간증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줬다. 계시를 야 아들을 잃어서 결매에 빠졌으니까 경자에 너의 길을 가라. 나의 따라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진짜 철저하게 복수 플랜을 자신의 남은 돈과 시간을 다 써가지고 복수를 시작하잖아요. 그 간증 장면 하면 꼭 비슷하게 구성돼서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그 간증 장면이 뒤에 나오는 고현정 네. 3대 모미의 교도소에서의 간증 영상입니다. 독방에 오래 가둬놨더니만. 그렇죠. 그 3대 모미가 그 첫 번째 탈옥에 실패한 다음에 독방에 오래 갇혀 있었는데 그 독방에 가둘 때 그 교도소장이 또 굉장히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 가지고 그 독방의 모미에게 성경책 넣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모미 약간 얼떨떨해하면서 이게 뭔가요? 이랬더니요. 성경이라고. 네가 사탄에 들려서 이런 거 같다고 소장님이 주라고 했다. 이래서 그걸 들고 들어가서 근데 이제 독방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아마 그걸 탐독했겠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어떤 깨달음, 경지에 오른 것처럼 해서 나와요. 독방에서 눈이 선해져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그 같은 방 쓰는 동료가 이 고생 많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소름 돋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뒤에 이제 막 진짜 성실하게 막 이렇게 뭐 찬양이라는 거 다니고 그 뒤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게 이런 어떤 탈옥이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이제 깨끗하게 살겠다는 건가? 조용히 이제 그냥 남은 형을 살겠다고 선언을 하는 걸까 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것도 약간 경자 씨가 간증으로 복수를 선언하듯이 다른 방식으로 나는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선언처럼 들려요. 모비가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선하게 코스프레라고 저는 어느 정도는 진짜로 이렇게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약간 선한 눈으로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꿍꿍이가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왜 그 할리라예 같은 그 신입 재소자가 있잖아요. 할리라이가 뭐예요? 그 안영미가 한때 할리라예 하던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게 그 재소자였어요? 자지 자른 재소자. 네. 그런 거였어? 그 신입 재소자 중에 그 바깥에서 남자 자지를 잘라가지고 들어온 문신 투성이에 탈색한 그쵸. 여성이 이게 눈이 조금 맛가신 그런 여성이 들어와가지고 그 언니가 진짜 마스크 거리냐고. 언니 진짜 내 친구들 다 언니 좋아한다. 완전 다 리스펙한다. 말하면서 나가면 자랑해야지 말면서 여자애들의 영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캐릭터로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도 이제 그 선한 눈매를 가지게 된 3대 모미에게 언니 진짜 진짜 이렇게 바뀐 거 아니죠? 이러면서 꿍꿍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걸 보고도 싱긋 그냥 웃기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속을 알 수 없게 변해왔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제2의 탈출 플랜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완전 치밀하게. 자기의 딸인 미모를 이때까지 좀 못되게 헤쳐왔다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미모가 잘 있는지 경자한테서 구해내기 위해서 탈옥을 결심을 하죠. 재소자들을 위해서 봉사로 들어온 어떤 선교 단체 속에 경자가 들어와서 모미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냐고. 그래서 내가 네 딸을 그렇게 망쳐왔고 결국에는 너도 나랑 똑같은 기분을 느껴야 되니까 난 걔를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탈옥 플랜 사실 세우게 된 건데 근데 또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네. 그 3대 모미 씨가 탈옥을 할 때 성경책을 활용했네. 그치. 네. 그 성경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냐. 그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또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 인물이 그분이죠. 안은숙님. 그 교도소 부분에서 굉장히 정글 같은 어떤 교도소의 그 권력 관계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약간 그 박근혜의 그 최측근인 그분을 모티브로 따온 딱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정재계 이제 연줄이 다 있으신 교도소장보다 위다. 그래서 재소자들이 꼼짝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사람 말에는 다 수긍하고 조용히 지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된 어떤 교도소의 왕이죠. 그 사람의 딸이 이제 신장 기증자가 없어서 죽어간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내가 모미가 제가 할게요. 모미가 저도 AB형인데 혹시 맞는지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맞았던 겨.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기증자로서 이제 외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기회를 활용해서 2차 탈옥에 성공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성경책을 활용하죠. 성경책을 읽고 왔다. 큰 수술인데 좀 갖다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제가 길게 설명했던 그 3대 모미의 탈옥기 네. 그 여정을 거쳐서 이제 탈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냥 다시 경자 얘기로 돌아와서 경자의 캐릭터성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진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전라도 사투리가 아닐까. 네, 진짜 천재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모든 분노와 어이없음과 웃긴 부분과 막 이런 되게 복잡 다양한 거를 어떻게 저런 어휘가 순간적으로 막 튀어나오지 싶을 정도로 제가 뭐 그 뭐 좀 몇 개 받아 적어왔는데 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폰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진짜 기상천외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뭐지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처음에 이제 모미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모미 그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막 행패를 부려요. 막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모미 엄마는 안 나오고 일하시는 분이 나오죠. 입주 가정부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러시면 경찰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갑자기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더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모미 어머니가 아주 우아하게 강아지 한 마리 안고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엉이 같은 년아 이러면서 막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그 후반부에 그 모미의 간증을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논하더라 그년이 이러면서 입부터 썩어 들어가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아무튼 이거는 진짜 제가 뭐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드라마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사투리가 되게 그런 웃긴 부분으로도 작용을 하고 되게 그 장면의 강렬함을 강조하는 그런 도구로서도 작용을 한 것 같아서 진짜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염혜란 배우님이 원래 전라도 네이티브 스피커이실까요? 그거는 그렇죠.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 부분은 조사를 안 했는데 네. 근데 염혜란 배우님이 진짜 그냥 너무 잘 하셔서 뭐 약간 뭐 경상도 사투리는 보면 되게 어색하게 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진짜 뭐 안 웃길 만큼 너무 잘하셔서 네. 너무 그런 언어 대사가 그 인물들 간의 대사가 그 경자라는 캐릭터 때문에 엄청 되게 다양한 감정을 묘사해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즐겁게 그 경자의 대사 하나하나에 저는 진짜 빵빵 터지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자가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모미의 뒷조사를 막 하고 다니면서 그 굉장히 배움의 열정이 상당하세요. 모든 새로운 문물, 새로운 어떤 디지털 문화를 다 배우시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오남의 컴퓨터를 조사하는데 마우스가 뭔지 키보드도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컴퓨터 교실을 다닌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용어도 다 인터넷 배우고. 용어도 하나하나 이제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그 애기들 용어를 알아야 되겠더라고 이러면서 막 이게 그 김모미의 과거 사진에 달린 댓글 중에 와 완전 오크다 오크 이러니까 옷이 크다는 말이요 뭐요 이러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애기들 영어를 알아야겠다 이러면서 그걸 막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걸의 행적을 쫓아야 되니까 마스크걸 팬카페 가입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카페 직인 곰돌이랑 그 열심히 마스크걸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막 열심히 자기 검열을 해가면서 요즘 사람들처럼 말을 하려고 하고 곰돌이의 어떤 정보를 굉장히 또 활용을 잘 하고 그러고 그 컴퓨터 인터넷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엽총을 사잖아요. 밀수 총을 사는 법을 이제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해가지고 현금을 이제 현금으로 이게 지불하고 제일 센 걸로 주시오 이래가지고 제일 센 걸로 사서
그 총도 이제 뭐 쏘는 걸 연습해봤겠죠 아마. 사람을 죽이려고 이게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미모를 납치해서 그 미모를 살해하는 그 현장을 찍어서 모미한테 보내줌으로써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캠코더도 사잖아요. 캠코더도 살 때 완전 애누리를 팍팍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카메라 가게 사장님이 이거 저희도 이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이게 최선이에요 할머니 말해서 하는데 이게 그래도 내가 현금으로 할라니까 애누리 좀 해주이셔 이러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본인 혼자서 막 지폐를 세더니 그냥 주면서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사서 나와가지고 캠코더도 이제 처음 켜보니까 설명서를 보면서 근데 글자가 개미 똥구멍만 하네 이러면서 막 이게 막 궁시렁궁시렁하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거기서 그려지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의 세월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세월을 계속 새로운 문명을 새로운 도구를 계속 배우면서 복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게 너무 감탄스럽고 이게 또 경자라는 캐릭터의 굉장한 큰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그 더글로리의 그 역할이랑도 겹치는 맞네. 부분이 있죠. 더글로리에서도 약간 그런 역할이 운전을 전혀 못하다가 나중에는 미친 신들린 후진하잖아요. 아시죠? 나중에 그리고 막 카메라 그 메모리칩 그거 왜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부서지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네요. 그런 공통점이 있네 그 두 캐릭터 간에.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스릴러물 전문 배우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스릴러에 활용하면 정말로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둘 다. 더글로리의 그 캐릭터도 그렇고 그 마스크걸에서의 이 캐릭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메란 배우님. 그리고 한 가지 또 웃겼던 거는 경자가 모미를 쫓다가 이제 춘애가 몸인 줄 알고 걔를 계속 막 미행하잖아요. 하다가 이제 미용실에 가잖아요. 미용실에 가서 막 이렇게 건성으로 막 이렇게 응대하는 직원들 말 건성으로 들으면서 머리하러 왔지 뭐 미용실에 뭐하러 왔겠어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찾으신 선생님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왜 찾아? 머리하러 왔다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웃겼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는데 뭐 대충 얘기했나 봐. 그래서 나왔는데 머리가 완전 단발머리. 그 무슨 단발이라고 해야 될까? 살인마 단발머리.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보셨어요? 네네. 거기에 나오는 그 하비에르 바르뎀 그 머리랑 똑같지 않아요? 약간 노래 걸 수도 있겠다. 하비에르 바르뎀 약간 그 머리를 하고 맞네. 그 엽총도 약간 비슷하네. 어떻게 들고 보면. 다니면서 하는 게 그렇구나. 보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나중에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서도 그 머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노렸다. 이렇게 웃기게 그 설정하는 것까지 다 보니 진짜 천재다. 진짜 보면서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허투루 어떻게 된 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그 머리를 해야지라고 했던 거는 확실한 의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요? 푸드트럭입니다. 예? 떡볶이 할머니를 조심해라. 분식 트럭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분식 트럭이 여기 총 3번 나오거든요. 네. 처음에 나오는 게 그 경자가 춘애를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가 이 푸드트럭입니다. 그 경자가 이제 모미의 행적을 좇으면서 그 온갖 유흥주점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순대를 사 먹으려고 그 길거리 분식 트럭에 가가지고 순대를 주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순대는 이제 솥 같은 데 들어있으니까 솥을 열잖아요. 그래서 김이 확 나오는데 그 김이 싹 사라지면서 건너편에 자신이 찾던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춘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둘이 만나가지고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된단 말이죠. 이런.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진짜 모미가 나나 2대 모미 나나가 이제 푸드트럭에 아픈 채로 가가지고 이제 떡볶이를 주문하는데 곰돌이가 나타나죠. 마스크걸 하트 곰돌이 나타나서 마스크걸 팬카페 카페지기가 이제 열심히 마스크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걔가 나타나가지고 막 눈치도 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스크 걸림 맞죠? 마걸림 저는 마걸림일 줄 알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네. 더 열받는 거면 이렇게 진짜 마걸림이네 하면서 가슴을 본다는 점이에요. 네. 그게 사실 학생이라는 설정이었는데 그 미처 몰랐을 때는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 가슴 감별사라는 게 또 굉장히 또 현실을 꼬집는. 네. 실제로 그렇게 또 설치는 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푸드트릭이고 세 번째 푸드트릭이 진짜 사실 압권이죠. 그 모미의 딸인 미모가 의지하는 떡볶이 집 할머니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 안 드러나잖아요. 그냥 그 동네에 되게 맛있는 컵떡볶이 집이 있고 거기 할머니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진짜 할머니,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인 모미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엄청 차갑게 굴잖아요. 그래서 미모가 그쪽에는 마음을 못 붙이는데 뭐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만한 어른이 떡볶이 할머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그 떡볶이 할머니가 미모한테 잘해준 건데 그러면서 이제 미모의 인생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죠. 미모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 이 떡볶이 할머니가 경자이기 때문이죠. 그 경자도 그 중간에 왜 춘애랑 모미를 쫓다가 그 자신이 죽을 뻔 했다가 그 차에 갇힌 채로 수정돼서 내려 그 강에 저수지에 묻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가까스로 탈출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 수정된 그 차는 자신의 차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도 이제 그 경찰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자도 조금의 성형수술을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성형수술을 한 상태로 이제 싹 그렇게 떡볶이 할머니로 분해가지고 미모의 미모의 인생을 다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잘근잘근 망쳐 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도 신원이 불분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셨다면 주의하셔야 된다. 죄를 안 지었으면 맛있게 드시면 되시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들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어떤 배경 같은 요소잖아요. 평범한 할머니가 알고 보니 범죄자? 이런 느낌. 그리고 내 인생을 다 지금 사실은 조정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전 보면서 죄를 지었다면 푸드트럭 조심하자.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푸드트럭 앞에서는 죄가 들킨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 아쉬웠던 점 얘기해보자면 일대 몸이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재밌었다. 그리고 1, 2화에는 연출력을 몰빵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대모미는 또 뭐랄까 새로운 소재였죠. 왜냐하면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그 둘이 춘애랑 이대모미가 이제 막 그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둘이서 약간 속꿉 장난하듯이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감정들이 재밌었는데 3대 모미에서 저는 이제 오렌지 더 뉴블랙을 워낙 재밌게 봤던 터라 거기서 이제 온갖 자극적인 버전의 여자 교도소의 장면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3대 모미가 교도소 안에 있는 것부터는 조금 루즈했던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온유불처럼 막 이렇게 우당탕탕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뭔가 조금 더 뭐 소동이 일어나고 조금 더 이제 여자들끼리 깊게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모미는 좀 약간 그쵸. 뭐랄까 고고한 면도 있어가지고 이미 이대모미 때 어떤 클래스를 구축해놔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 초반에 이제 그 나나가 패고 다니는 건 진짜 재밌었거든요. 이대모미 이대모미가 진짜 미친년이어가지고 완전 미친년이 되어서 그 교도소의 왕들의 수하를 진짜 다 패고 다녀. 하나씩 패고 그 독방 수감되고 나오면 나오자마자 또 패고
진짜 그거는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맞아. 예,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고현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약간 기력이 딸려 보였다. 그리고 탈옥에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 교도소 안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에 이제 고현정의 룸메이트로 나오는 분이 탈옥을 돕기는 하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재밌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조금 그 파트가 길어졌다면 그것도 재밌었을 것 같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거기서부터는 약간 다른 뭐 연출이나 이런 거에 좀 그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를 그냥 진행시키는데 급급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액션이 가미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스피노프로 그 모미가 탈출하기 전까지의 모미의 수감 생활에 대한 드라마가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온유불 한국 버전처럼. 한국 버전으로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여자 만났을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뭐지 그 약간 마스크걸 찬양하는 그 친구도 어떻게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아갔을지도 궁금하고. 그치, 궁금하고 언제부터 문신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떡밥이 조금 더 풀어졌으면 하는. 수감 파트 저도 굉장히 재밌게 네. 받아가지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하다님은 혹시 뭐 아쉬운 점 없었나요? 아쉬운 점은 사실 저는 지금 보고 난 거의 직후고 지금 상황 그냥 다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딱히 아쉬운 점을 꼽을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야기부터 연출도 그렇고 비주얼적인 부분, 그러니까 배우들의 비주얼 말고 그 어떤 영상적인 비주얼 있잖아요. 비주얼도 그렇고 배우들도 다들 진짜 연기를 미친 듯이 잘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몰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몰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여자 드라마죠 완전. 네. 여자들의 이야기. 여기는 사실 악역이나 선역 같은 건 없어요. 모든 캐릭터들이 되게 입체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든 못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약간 연민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어디 편을 들어가지고 이게 쭉 가는 그런 식의 서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런 복잡함을 갖춘 여성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복잡복잡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영화가 좀 생각났다는 점. 이건 아쉬운 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제가 여자 영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겠죠. 보면서 좀 이 부분 되게 그 영화 같은데? 라는 생각을 거의 매화하면서 봤어요. 거의 매화 이거 그 영화의 이런 부분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달까? 근데 그런 게 다 되게 다 다른 장르들의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질감 없이 싹 섞여 있다는 것에서 저는 오히려 약간 되게 맛있는 뷔페를 먹은 느낌이었어요. 어떤 영화들이었죠? 생각이 났냐면 1, 2화 부분 그 모미의 직장 생활과 그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불륜을 꿈꿨지만 사실은 자신은 세컨도 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세컨이 다른 예쁜 애가 세컨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미스 옹당무 보셨어요? 아니요. 미스 옹당무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약간 그런 서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모텔까지 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 자신이 좋아하던 그 남자 상사랑 완전 술이 떡이 돼서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그 남자 상사랑 모텔에 가고 그 다음날 이제 남자가 되게 현타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건 실수였다 이러면서 나오는 그것까지 되게 미스 옹당무를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이후에 춘애랑 그 도망가는 그쪽 파트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델마 루이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고 거기도 이제 폭력남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용이고 중간에 남자 죽이는 것도 똑같고 그 쫓기는 것도 같고 그래서 델마 루이스 생각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모미를 중심에 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 그 마츠코의 일생도 그렇잖아요. 네, 약간 그 아파트를 전체 샷으로 하는 게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츠코도 자기 생애에서 제가 원했던 게 그냥 사랑받고 싶다는 것이 일념이었고 모미도 사실 그 이 드라마 마지막에도 그 과거 캠코더 영상으로 나오지만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마음만으로 이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고 결국은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렇게 됐다는 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그게
되게 다양한 장르가 섞인 되게 혼란하면서 경쾌한 느낌으로 마저 그려지는 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마츠코의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에도 보면 안에 뮤지컬 같은 부분이 있고 감옥도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영화를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약간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차가운 여성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거기서는 이제 탈출은 아니고 그냥 출소죠. 친절한 금자씨. 네, 친절한 금자씨도 좀 생각이 났고 친절한 금자씨랑은 좀 별개로 박찬욱 감독 영화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이랑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드라마의 비주얼적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었는데 류성희 그 미술 감독이 미술을 담당하셨더라고요. 그 아가씨 미술 감독 하셨던 그분이거든요. 네. 그 보면은 모텔 방이나 이런 게 엄청 그 위험하면서 뭔가 이런 모텔 방이 있나 정말로 싶은 그런 실내 공간을 그 되게 어둡고 위험한 느낌으로 하지만 묘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약간 자주색이랑 청록색 어두운 계열 많이 쓰는 그런 것도 네 생각났고 그 아까 지훈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감 생활 부분은 오렌지 is the new black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 되게 진짜 엄청나게 뭐라고 한마디로 이게 장르물이긴 한데 이게 확실히 어떤 장르적인 드라마이긴 한데 한 장르로 딱 정리해서 말할 수는 없는 드라마잖아요. 안 그래도 그 관련 장르 설명에 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그 장르가. 그러니까 붙이려면 다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 다 붙이는 것도 그 정말로 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면 아예 안 붙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모든 영화들을 모티브로 만든 것조차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모티브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냥 이런 모티브 없이 그냥 개차반처럼 만든 것보다는 잘 만든 영화의 장면 좋은 점들을 다 따와가지고 이렇게 한화 그 엄청 작품처럼 구성을 맞아. 했다는 게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 진짜 많은 게 담겨 있고 이거를 이런 재료들 가지고 잘 만들지 못하면 진짜 그냥 짬밥이 될 것 같은데 완전 제가 아까 고급 뷔페를 먹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진짜 잘 쓱까져 있다. 맞아. 사실 그냥 섞고 안 잘 섞었어도 우리는 그냥 먹었을 텐데 심지어 잘 버무려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다. 맞아요. 완전 진짜 서브웨이 추천 소스로 만들어진 그런 느낌으로 진짜 아주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저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왜냐면은 퀴어 중심 서사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퀴어를 살짝 찍먹했다. 우리는 이용당했다라는 느낌의 그러니까 퀴어 베이팅 당한 또 작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퀴어 작품이 아니라서 그 아닌 거에 비하면 굉장히 대놓고 많이 들어간 편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완벽히 퀴어 어쩌고로 하기에는 참 우리를 좀 농락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뭐 그 청래 파트에서는 그래도 그 캐스팅이 굉장히 훌륭했다. 네. 뭐 볼뽀뽀도 하고. 네, 뭐 그치, 그렇긴 한데 하죠. 그게 해녀들이 우리한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약간 그런 거에서 이제 기만을 느꼈다.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찍점을 매기자면 4.8점 드리겠습니다. 0.2밖에 안 깎였네. 그래도 많이 거의 최고 점수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이 찍점을 매길 때 최고점이 4.5찍이었거든요. 이것도 4.5찍 드릴게요. 네. 5찍은 아마 제가 죽기 직전에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4.5찍들 중에서.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마스크 걸 얘기를 길게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마스크 걸 꼭 보십시오. 네, 꼭 보고 저희 방송을 듣고 뭐 동의하셨던 부분이나 동의하지 못하셨던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댓글 소개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사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제가 제목을 가까스로 성사된 사연 방송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가까스로 성사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까스로 성사된 사연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들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작은 혁명님이 가까스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쁩니다. 네. 네. 그리고 김두부님이 사연 방송 좋네요. 저도 사연 남길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기셨던가요? 아, 제가 확인을 안 해봤네요. 이게 사연 방송 네. 직후주기 때문에 네. 네. 아, 제가 한 다음 주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할 땐 안 주다가 왜 지금 보낸다고 했는지 사실 저는 이 댓글 보고 살짝 어이가 없었네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네. 사연 네. 방송 듣고 나서 어. 사연 남긴. 네. 사연 방송 들어보니 재밌었고 여기에 네. 이제 자신도 이제 참여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생기셨던 게 아닐까. 네. 네네. 아 저는 환영합니다. 네. 저도 환영입니다. 네,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경과이팔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멋잘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클럽 번개에서 번번이 까이네요. 허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 정말 위안이 됩니다. 굳이 바이라고 하지 않기 메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멋대로 공지사항을 남기셨어요. 갑자기 메가폰을 하시네. 네. 이게 타벨입니까? 네, 아무튼 읽어드릴게요. 공지. 이게 또 대괄호에 써주셨어요. 네. 여러분, 저는 멋잘을 찾습니다. 연하, 연상, 동갑 상관없습니다. 긴머브도 괜찮습니다. 독서, 영화 좋아합니다. 공지창으로 써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댓글창의 다양한 활용. 이 공지 안에 모순이 멋잘을 찾으시거든요. 네. 근데 긴머브도 괜찮으시대요. 이 입장을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급하신 게 아닐까. 네. 아, 네, 뭐 많은 멋잘 혹은 긴머브, 연하, 연상, 동갑. 네, 어떻게 근데 저희가 이 뭐 어떻게 소통의 장을 열어드려야 되나? 네, 사실 연상, 연하, 동갑 다 상관없다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만나보면 취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독서, 영화 좋아하시면은 홍예당의 모임에 와서 일단 실물 인간들, 왜냐면 거기에는 독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번개에서는 왜 깔까요? 그건 참 클럽 번개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다음에 사연 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진단해드릴 짬은 아니긴 한데 네,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네, 아무튼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 댓글에 공지를 남길 정도의 이 정도의 대담함이라면 뭐라도 하겠다. 네, 경과이팔님 그리고 경과이팔님에게 흥미가 있는 청취자분 계시면은 저희 구글 폼에다가 경과이팔님에게 어떻게 컨택을 해드리면 될지를 좀 남겨주시고 경과이팔님에게 흥미가 있는 분들은 네 거기다 사연 형식으로 남겨주시면 뭐 이 방송을 경과이팔님이 챙겨 들으실 거니까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대댓글을 남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읽어드리는 댓글은 뭐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팟빵에 있는 에피소드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루트로 뭐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창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읽어드리는 건 어쨌든 팟빵 댓글이기 때문에 뭐 이 사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신 분, 흥미가 있으신 분은 사연 형식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8회 퀴어 듣고 퀴어타운의 조건을 다시 듣고 계신 뉴욕님 부산이 퀴어타운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약간 표같이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세나라님이 13회 부치광역시 부치토크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13회는 사람들이 꾸준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들어오신 유입분들께서 뭐 1, 2, 3, 4 이렇게 순방향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뭐 29, 28, 27 이렇게 역방향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일 최근 거 듣고 바로 그냥 부치토크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커리큘럼이 지금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진짜 웃기다. 네,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나라님이 쓰신 댓글 읽어드릴게요. 전애인이 대구 부치고 저는 전주 출신인데 맨날 졸려를 자마라고 하는 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역 차이였군요. 여기서 알게 되네요. 전주도 자마를 안 쓰는군요. 전주는 저도 전주 출신 친구가 있는데 약간 표준어에 가깝게 쓰더라고요. 전북 쪽은 표준어에 거의 가까웠던 인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 자마가 신기하셨구나.
우리도 어디 가서 이제 자막을 쓸 때 그것 좀 의식해봐야겠어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치는 아니지만 멋잘 부치의 고충을 옆에서 오래 듣고 지켜본 터라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부치 혐오는 사라지길 바라지만 부치 간의 동족 혐오는 좀 귀엽고 웃긴 것 같아요. 이것마저 귀여워하는 새나라님 굉장히 중증이다. 제일 웃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산 이후로 부이다. 게이다의 변형. 게이다의 네, 변형. 네. 네, 이게 또 게이가 필터 처리돼서 제가 잠깐 읽는데 헤맸습니다. 네, 부이다, 게이다의 변형. 방금 지은 말입니다. 부이다 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것도 신기했거든요. 부치광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에 개 데리고 산책 나온 레즈 커플 자주 보면서 레즈 자체가 많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네요. 애인이랑 지나갈 때 다른 레즈들 보고 쿡쿡 찌르면서 레즈라고 수근거리는 거나 내가 알아본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보는 그 기류. 공감돼서 웃었어요. 이 편 저 편 듣고 있는데 두 분 입담이 찰져서 늠나 재미집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 꼬부기예요. 호호호. 네. 지난 회차에 그 사연 남겨주셨던 꼬부기 님이 새나라님으로 판명됐습니다. 네. 네. 예, 댓글 길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치 네, 부치를 알아보는 어떤 게이다가 부이다군요. 부이다. 네. 이거 활용할 일이 있을까? 부이다. 부이다 돈다. 그리고 저 이거 길거리 지나갈 때 내가 쟤들이 레즈인 걸 알아보고 그것을 쟤들이 알아보고 쟤도 레즈구나라고 알아보는 것 같은 그 기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독일어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 복잡한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긴 댓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29회에도 남겨주셨네요. 새나라님. 제 사연이 일말의 키어를 대신하다니 영광되어요. 사연을 살리는 두 분의 입담에 살짝 홀렸습니다. 제 사연보다 쥐하다님이 더 정확 맛깔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요즘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시키치 파이팅! 설왕설래 혹해서 본 거 절대 맞고요. 양심 고백하셨어요. 네. 그리고 진짜 모르고 봤는데 저는 넷플릭스의 척추를 관통당한 것이었군요.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새나라님을 위한 알고리즘인 거죠. 그렇죠. 딱 개인화된 AI가 딱 선정해준. 그럼요. 이것 때문에 기술이 발달한 거죠. 네. 네. 지난 그 사연 방송 때 새나라님, 즉 꼬부기님께서 그 콘텐츠 소개를 3가지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그 공포의 파티 보겠다고 했잖아요. 보고 왔습니다. 죄송. 의자를 굉장히 삐걱이셨어요. 네네네. 그 공포의 파티 그 꼬부기님이 추천해주신 그 작품을 봤는데 네. 진짜 갑자기 빡 하면서 설왕설래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영화가. 네. 그리고 되게 슬래셔 영화거든요. 이게 사람 푹찍하는 그런 그런 식의 영화인데 블랙 코미디적 요소를 제가 조금 더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얘기했던 마스크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미디적 요소가 되게 선명하거든요. 네. 근데 공포의 파티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정서가 다른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코미디적 색채가 조금 더 옅은 느낌? 스릴러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오히려 조금 애매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블랙 코미디가 웃긴 거예요? 웃긴 건데 웃긴데 약간 웃으면서도 씁쓸한 그런 느낌? 아니 그 옛날에 뭐 우리나라의 블랙 코미디 뭐 영화 대표 영화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냥 저도 재미없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저한테는 블랙 코미디가 재미없는 거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태를 꼬집는 그런 풍자인데 그게 굳이 재미있을 필요까지는 없는 장르라는 인식이 저한테는 있어가지고 재미없으면 블랙 코미디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안 웃긴 코미디를 블랙 코미디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식의 세태를 풍자하고 뭐 어떤 권력자를 이렇게 약간 비꼬는 그런 거를 이제 코미디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도 이제 그걸 만든 사람들이 이건 블랙 코미디야라고 주장하면은 그게 웃기고 안 웃기고를 떠나서 블랙 코미디라 웃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근데 그게 왜 재미없는지 알았어요. 왜? 마스크걸은 그 경자의 그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재미있었던 거야. 사실 그 외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요소가 많이 없지 않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코미디는
뭐든 진짜로 제가 재밌어하는 코미디는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적확하게 공격하지 못한 걸 딱 공격하는 공격 당할 만한데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권력차나 이런 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쉽게 까지 못하고 있던 거를 되게 적확한 상황이나 어떤 대사로 딱 까버리는 그게 코미디의 되게 뭐라고 해야지? 되게 만족스러운 효과? 그런 거를 잘 살리는 게 저는 진짜 재밌는 코미디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재밌는 코미디는 블랙 코미디인 것 같아요. 아예 세상과 뭔가 떨어져서 그냥 개별적으로 웃기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해서 아무튼 공포의 파티 얘기로 돌아와서 공포의 파티 이제 그 킬링타임은 괜찮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랬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이 나오긴 하는데 걔네들의 유대 관계도 조금 아쉽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넷플릭스 계속 그 알고리즘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서 괜찮은 작품 발견하시면은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후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약간 주저하며 마치는. 뭔가 아쉽네. 뭔가 아쉬워요? 오늘 뭔가 아쉽네. 저희 구독자 수가 99명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8월 21일 월요일 오후 9시 46분 현재 팟빵 구독자 수가 99명. 아마 다음 주에는 100명이 넘었다는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네. 많이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마칠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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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까지 시골지 키웠지였습니다. 안녕.